여러분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6평이 있었죠. 그래서 6평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6평에 대한 걱정 또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6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짧고 간결하게 6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조금 해왔으니까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고 궁금하신 부분이죠. 6평 점수가 수능 점수가 되느냐? 이거 궁금하시죠? 거두절미하고 먼저 말씀드리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제 수능 점수와 6평 점수를 보여드릴게요. 6평 점수 하하 차참하죠? 그리고 수능 점수 어때요? 등급이 비슷한 과목도 있고 오른 과목도 있죠. 근데 숫자를 되게 자세히 보면은 성적은 다 올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제가 올바르게 6평 이후에 공부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6평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6평 점수가 수능 점수가 되진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산모 점수가 수능 점수다.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건 6평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6평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6평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6평은 일단 첫 번째로 실력 점검용이고 내 학습 방법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험생이 되고 나서 평가원 시험 처음 보는 거잖아요. N수생들은 여러 번 봤겠지만 현역 입장에서 평가원 시험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해 6평 시험이었고 올해 수능을 볼 거기 때문에 당해 기출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작년 수능만큼이나 중요한 기출이 방금 탄생을 한 거죠. 수능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분들이 당해 6월, 9월엔 가져간다고 들었어요. 그만큼 참고를 많이 하시겠죠. 왜냐면 그 해 학생들에 대한 통계치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어떻게 오답률이 형성이 됐고 어떤 선지를 어려워하고 이런 게 데이터가 다 쌓여 있는 거니까 되게 중요한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부족한 보완할 개념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등차 수열 쪽을 많이 틀렸다 하면은 나는 이제 등차 수열을 좀 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6평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아까 보여드린 성적대로 과탐 성적이 3, 3 이랬어요. 3등급, 3등급. 근데 수능에서는 1인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막 너무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종적인 점수와 등급보다는 내가 틀린 문제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분석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제로 6평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일부 과목은 6평에서 전범위가 아니에요. 수학, 선택 과목. 그리고 과학 2 영역은 전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을 봤을 때 범위가 아닌 그 뒷단원들은 시험을 내가 안 본 거라서 실력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요 남아있는 부분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다 맞은 게 아니라 확인을 못한 거라는 거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6평에 출제된 국어 연계 작품은 사실 출제될 확률이 되게 낮아요. 출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에 냈던 작품 그래봤자 분야별 한두 작품 정도 될 거잖아요. 근데 S급이 이렇게 많은데 굳이 또 6평에 냈던 작품을 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공부할 시간이 없다면 후순위로 두시고 저는 사실 6, 9평에 나왔다고 해서 X치고 안 보긴 했습니다. S급 보기도 바쁜데 기출 연계 작품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합니다. 연계 작품을 분석하고 외우기보다는 문학 작품이 어떻게 출제가 됐고 선지가 어떤 말을 했고 어떻게 오답, 정답 선지가 되었는지를 분석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건데 당해 기출이니까 정말 중요해요. 저도 문제를 거의 외울 정도로 엄청 많이 풀어봤거든요. 최소 5번 이상. 그래서 틈날 때마다 많이 풀어봤고 분석도 많이 했고 왜냐면 새로운 기법이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분석도 많이 해봤고 새로운 마음으로 많이 풀어봤고 그리고 수능 보기 전에는 작년 수능 6, 9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제부터 6평 이후 9평 전까지 계획을 세우시는데 9평을 수능 리허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9평이 아니라 수능 전에 보는 리허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해야 좀 빡세게 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수능이 파이널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9평이 파이널이고, 그러니까 시험을 2번 보는 거죠. 나는 수능이 2번이야. 9평 1번, 수능 1번. 이렇게 해야 9평 볼 때 완벽한 대비를 할 수가 있고, 완벽한 준비가 된 상태에서 9평을 보고 나서 피드백을 하는 게 더 값지고 수능을 대비하기에 좀 더 전략적인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족한 부분, 폭풍 보완하세요. 저는 수학이 그때 준킬러를 틀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킬러를 맞추고 준킬러를 틀리길래 준킬러 문제를 폭풍 풀었습니다. 6평 이후로 매일 그 킬러 제외한 막 27제 모의고사 이런 거 있었거든요. 저 때는. 그래서 그런 거를 매일 한 1, 2회 정도 계속 풀고, 또 준킬러 문제집 같은 거 엄청 많이 풀고 다해독하고 오답하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어려워하는 부분들, 풀다가 고민했던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완을 폭풍처럼 하시면 됩니다. 6평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 평가원 모의고사여서 다들 조금 마음가짐이 좀 다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일반 교육청 모의고사보다 훨씬 가치가 있고 중요한 시험인 건 맞지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시험 자체에 너무 좌절하고 너무 기뻐하고 거만해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의고사예요. 모의. 그러니까 내가 보완할 것들 보완하시고 최종은 수능이다 라고 생각하고 최종을 향해서 달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평에 대한 짧은 이야기들 해봤고, 참고해서 앞으로 9평까지 그리고 수능까지 잘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6평 보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안녕.